안녕하세요.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기대도 되지만 사실 걱정도 많으시죠? 몸은 잘 회복될까? 아기 낳고 진짜 많이 바뀐다고 하던데. 나도 그럴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 너무 당연해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그랬거든요. 출산이라는 게 단순히 아기를 만나는 순간만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엄마가 된 후 알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시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선물들에 대해 말씀해요. 누군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출산을 끝내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죠.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기를 드디어 만났고 힘든 진통도 끝났고 이제 집에 가면 조금씩 회복하면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시큰거리는 몸, 무릎이 아파서 아기를 안는 것도 힘들고 허리가 찌릿찌릿한 날엔 눕기도 어려워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두려울 정도로 뻐근해지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출산 후 몸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산 후엔 관절 주변 인대가 느슨해지고 호르몬 변화로 뼈와 근육에 부담이 쏠리거든요. 특히 임신 중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골반과 관절이 유연해지는데 출산 후에도 이 호르몬이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죠. 게다가 출산 과정에서 골반이 벌어지고 복직근이 분리되고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전체적인 체형이 흔들리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했던 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기 쉬워요. 근육량이 적으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도 약해지니까요. 출산 전에는 괜찮았던 동작들, 예를 들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바닥에 앉아서 아기 돌보기, 아기를 안고 서 있기 같은 것들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수유 자세도 문제예요.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정도 수유를 하는데 매번 같은 자세로 20분에서 30분씩 앉아 있다 보면 목과 어깨, 허리가 굳어요. 한쪽 팔로만 아기를 안고 있으면 그쪽 어깨와 팔목에만 계속 부담이 가니까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제 친구 수연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연이는 첫아이를 낳고 2주 만에 허리를 삐끗했어요. 출산 직후부터 계속 젖병 들고 허리 굽히다가 어느 날 툭 하고 감겼다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아기가 울어서 급하게 일어나서 안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뭔가 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였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했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는데 본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겨우 기어서 핸드폰을 집어 친정엄마한테 전화했고 급하게 달려온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는 동안 정형외과에 갔대요. 병원에서는 산후골반 불균형과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출산 후 6주에서 8주 정도는 골반과 척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라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신생아를 돌보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결국 수연이는 물리치료도 받고 무릎 보호대 착용도 하면서 겨우 회복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기는 계속 돌봐야 하니까 보호대를 착용한 채로 일상을 이어갔죠. 처음에는 보호대가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착용하고 나니까 무릎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통증도 덜했대요. 그때부터 수연이는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요. 단순히 푹 쉬는 것만이 아니라 몸을 제대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특히 무릎과 허리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연이가 그때 가장 고마웠던 선물이 바로 무릎 보호대와 허리 찜질팩이었대요.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건데 처음엔 좀 오버한다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더라고 했어요. 이 시기엔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잖아요.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본인 몸도 챙겨야 하는데 시간은 늘 부족하죠. 그래서 도움되는 선물로는 무릎 보호대, 허리 찜질팩, 도수 마사지 쿠폰 같은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무릎 보호대는 일상생활 중에 계속 착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조이는 방식 말고 착 감기는 벨크로 타입이 추천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압력으로 조절할 수 있고 착탈이 간편해서 수유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허리 찜질팩은 전자레인지용이 편해요. 체온처럼 따뜻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화상 위험도 적어요. 뜨거운 물로 하는 찜질은 온도 조절이 어렵고 식으면 다시 데워야 하는데
전자레인지용은 2분에서 3분만 돌리면 적정 온도로 올라가고 30분 정도 따뜻함이 유지되거든요. 수유하면서 허리에 대고 있으면 정말 편하더라고 수연이가 계속 얘기했어요.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찜질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도수 마사지 쿠폰도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산후조리원을 나온 후에는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본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미리 쿠폰을 선물해주면 꼭 가게 되더라고요. 수연이는 산후 3개월쯤 됐을 때 친구가 준 마사지 쿠폰으로 처음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본인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마사지사 선생님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주니까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대요. 산후 관절 통증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호르몬도 안정되고 근육도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좋아지죠. 하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져요. 무리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제대로 관리하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무릎 보호대 하나, 찜질팩 하나가 작은 선물 같지만 그게 산모의 회복을 도와주는 큰 힘이 돼요. 조리원은 편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작은 불편함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져요. 물티슈, 수건, 거즈, 손이 닿지 않거나 잊어버리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조리원이 아무리 모든 걸 준비해준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소소한 물건들은 본인이 챙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출산 직후라 체력도 없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뭘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조리원 입소 준비물 리스트 보면서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헷갈리셨던 적 없으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말 많은 리스트가 나오는데 어떤 건 너무 간단하고 어떤 건 너무 자세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왜 그러냐면요. 산모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고 수유나 회음부 회복으로 움직임이 제한돼 있어요. 작은 거 하나 챙기는 것도 부담스럽죠. 침대에 누워있다가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물건이 손에 안 닿는 곳에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제 지인 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니는 조리원 입소 전에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대요. 인터넷에서 본 리스트대로 다 챙겼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조리원에도 전화해서 뭐가 필요한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필요하더래요. 예를 들어 손목에 걸 수 있는 작은 수건 같은 거요.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수건은 있는데 대부분 큰 타월이나 페이스 타월이라서 손 씻고 물기 닦을 때마다 걸어둔 데까지 가야 했대요. 그런데 수유실이랑 화장실이랑 방이랑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근히 불편한 거예요. 그때 같은 층에 있던 다른 엄마가 손목에 작은 수건을 차고 다니는 걸 봤대요. 처음엔 무슨 팔찌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손수건을 손목에 고리로 걸 수 있게 만든 거더라고요. 그 엄마는 조리원 입소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라고 했대요. 손목걸이 수건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제품인데 손 닦고 물기 털 때 너무 편해서 매일 쓴다고 했어요. 미니가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사달라고 했대요. 남편이 퇴근 후에 사서 가져다 줬는데 그때부터 정말 유용하게 썼다고 해요. 그 작은 수건 하나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수유할 때 아기 입 닦을 때도 쓰고 본인 손 씻고 물기 닦을 때도 쓰고 땀 닦을 때도 썼대요. 조리원 안에서 이동할 때도 늘 손목에 차고 다니니까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쓸 수 있어서 좋았대요. 다른 엄마들이 그거 어디서 샀어요? 물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미니네 방에 놀러온 엄마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하면서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봤고 미니는 자랑스럽게 알려줬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엄마들끼리는 이런 소소한 게 진짜 보물이구나. 조리원에서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고가의 제품이나 최신 육아템보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소모품이지만 예쁘고 실용적인 것, 그게 정답이에요. 부직포 거즈도 그래요.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거즈가 있긴 한데 개수가 한정돼 있고 본인이 원하는 때 바로 갈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거즈를 준비해가는 게 좋은데 최소 4장 이상은 있어야 해요. 매일 갈아야 하니까요. 미니는 거즈도 예쁜 걸로 준비했대요. 흰색 무지 거즈도 있지만 은은한 파스텔 톤이나 작은 패턴이 들어간 거즈를 쓰니까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조리원에서는 대부분 잠옷 차림으로 지내잖아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쁜 거즈를 차고 있으니까 거울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대요.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조리원 수건과 손수건 세트는 부드러운 면 소재로 세탁 잘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산모 피부는 출산 후 예민해지거든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수유로 인해 가슴 주변 피부도 민감해져요. 그래서 거친 수건을 쓰면 피부가 쓸리고 자극받을 수 있어요. 미니는 유기농 면 수건을 선물 받았는데 처음 써봤을 때 얼마나 부드럽던지 감동했대요. 일반 수건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 했어요. 조리원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해보니까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래요. 예쁜 물티슈 케이스를 준비해온 엄마도 있었고, 향기 나는 핸드크림을 챙겨온 엄마도 있었고, 작은 가습기를 가져온 엄마도 있었대요. 각자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왔는데 공통점은 다 소소하고 일상적인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조리원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줬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대요. 미니가 조리원에서 나올 때 다른 엄마들이랑 작별 인사하면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았대요. 미니는 손목걸이 수건을 선물로 여러 개 준비해갔는데 받은 엄마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조리원 나가서도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작은 물건 하나로 인연이 이어지고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됐대요. 미니는 그때 느꼈대요. 출산 선물이라는 게 꼭 비싸거나 화려할 필요 없구나.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걸 주는 게 진짜 선물이구나. 조리원은 2주 정도밖에 안 있지만 그 2주가 산모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출산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아기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고 수유 방법을 배우고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거창한 선물보다 실용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답니다. 출산하고 2~3달쯤 지나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요. 배수구를 막는 머리카락 한 움큼을 보며 내가 이 정도였나 놀라는 분들 정말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수북이 떨어져 있고, 샤워하고 나면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고, 빗질할 때마다 빗에 머리카락이 가득 걸려요. 처음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걱정되죠.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산후 탈모는 정말 많은 산모들이 겪는 일이에요. 이건 호르몬 리셋 때문이에요. 임신 중엔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데 출산 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꺼번에 빠지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산후에는 하루 200개에서 300개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임신 중에는 모발의 성장기가 길어져요. 원래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서 빠지고 다시 자라는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높아서 성장기가 길어지고 휴지기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빠져야 할 머리카락들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거죠. 임신 중에 머리숱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난 게 아니라 빠질 머리카락들이 안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동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던 머리카락들이 한꺼번에 휴지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산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걸 휴지기 탈모라고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의 일부인 거죠. 수연이 동생 은정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정이는 원래 머리숱이 많았던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 많아서 미용실 가면 미용사들이 힘들어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머리숱 걱정은 한 번도 안 했고 산후 탈모에 대해서도 남의 일처럼 생각했대요. 설마 본인도 그럴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출산하고 3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대요. 원래도 머리가 많으니까 조금 빠지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떨어져 있고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를 막을 정도로 빠졌대요. 처음엔 그냥 치웠는데 매일매일 그 정도로 빠지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혹시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영양이 부족한 건 아닐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됐대요. 거울을 보면 정수리 부분이 비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원래 머리숱이 많아서 정수리가 빽빽했는데 이제는 두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밖에 나갈 때도 신경 쓰이고 사람들이 본인 머리를 보는 것 같아서 모자를 쓰게 됐대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원래 머리 많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본인은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졌대요. 제일 힘들었던 건 바닥 청소할 때였대요. 매일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 닦는데
하루만 지나도 바닥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치워도 계속 나오니까 점점 우울해지더래요. 결국 거울보다 바닥을 더 자주 보게 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예전처럼 머리를 풀고 다니기도 싫어졌대요. 늘 머리를 묶고 다니고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두건을 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은정이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평소에 맵시 있게 꾸미고 다니던 은정이가 머리도 대충 묶고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요즘 너무 많이 빠져서 스트레스라고 했대요. 수연이가 그 얘기 듣고 바로 두피 케어 제품을 선물해줬대요. 두피 전용 샴푸랑 마사지 브러쉬를 세트로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은정이가 그걸 받고 진짜 울었다고 해요. 울음이 터진 이유는 단순히 선물이 고마워서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혼자 속으로 얼마나 신경 쓰이고 우울했는지, 그걸 누가 알아주고 신경 써준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남편한테 말해도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고 친정엄마한테 말하면 다 그런 거라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예민한 건가 싶어서 더 위축됐었거든요. 그런데 수연이가 그걸 알아주고 도움되는 선물을 준비해주니까 본인 마음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울컥했대요. 그날부터 은정이는 두피 샴푸를 열심히 썼어요. 처음 써봤을 때 일반 샴푸랑 확실히 다르더래요. 거품이 부드럽고 씻고 나면 두피가 개운한 느낌이 들었대요. 향도 은은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고요. 마사지 브러쉬로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샴푸하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것 같았대요. 매일 저녁 샤워할 때 두피 마사지를 10분 정도 하는 게 하루의 작은 의식이 됐어요. 그 시간만큼은 본인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마사지했대요. 처음 몇 주는 여전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샴푸를 바꿨다고 해서 탈모가 바로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뭔가 대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됐대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탈모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산후 6개월쯤 되니까 확실히 덜 빠지더래요. 그리고 8개월쯤엔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고요. 산후 탈모는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호르몬이 다시 안정되고 머리카락도 정상 사이클로 돌아와요. 빠진 자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회복되죠. 하지만 그 시기를 겪는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외모적인 변화도 스트레스인데 그게 자신감까지 떨어뜨리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두피 케어 제품을 선물하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탈모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지지와 실용을 동시에 담은 선물이면 괜찮아요. 자극 없는 성분, 산후 전용 제품이면 충분히 전달됩니다. 페아 5.5 전후의 약산성 샴푸를 선택해주시면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어요. 두피 쿨링과 보습 기능이 함께 있는 제품이 산후에 적합해요. 출산 후엔 두피도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니까 진정시켜주면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은정이는 지금 아기가 18개월 됐는데 머리숱도 거의 회복됐대요. 물론 예전만큼 빽빽하진 않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정수리도 더 이상 비어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도 그때 받은 두피 샴푸를 계속 쓰고 있고 마사지 브러쉬도 애용하고 있어요. 산후 탈모를 겪으면서 두피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도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은정이는 수연이한테 지금도 고맙다고 해요. 그때 그 선물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우울했을 것 같다고. 누가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고 말해요. 출산은 단순히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엄마 자신도 이전의 나에서 다른 나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몸도 바뀌고 일상도 바뀌고 정체성도 바뀌어요. 누군가의 딸이었던 내가, 누군가의 아내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죠.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도 오래 걸려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서 마음이 힘들면 신체 회복도 더디게 되거든요.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회복도 빨라져요. 그래서 산후조리는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해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화장은 안 해도 거울은 보게 되더라. 그래서 잠옷이나 향기처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이 큰 힘이 되죠. 여러분은 출산 후에 어떤 순간에 본인을 돌아보게 되셨나요? 제 사촌 언니 지연이는 둘째 낳고 나서 많이 울적했대요. 첫째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둘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출산 후에 기분이 계속 가라앉더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안 나고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었대요. 둘째라서 육아는 익숙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겁고 아기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고 큰아이가 뭘 요구하면 화가 나고 그런 본인이 싫어서 또 우울해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대요. 남편한테 말해도 남편은 첫째 때는 괜찮았잖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더 답답했대요. 친정엄마한테 말하면 다들 그렇게 힘든 거라고. 엄마 노릇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시니까 본인만 유난 떠는 것 같아서 더 위축됐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보내는데 조카가 집에 놀러왔어요. 고등학생인 조카가 엄마가 힘들어 보인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그날 놀러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큰아이랑도 놀아주고 그랬는데 가면서 몰래 선물을 두고 갔대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는데
열어보니까 앞단추형 잠옷이랑 드라이플라워 한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잠옷은 부드러운 면 소재의 연한 분홍색이었어요. 단추가 앞에 달려있어서 수유하기 편하게 만든 거였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뻤대요. 평범한 수유복이 아니라 일반 잠옷처럼 예쁜데 기능까지 있는 거였죠. 드라이플라워는 작은 꽃다발이었는데 라벤더랑 안개꽃이 섞여 있었고 은은한 향이 났어요. 거기에 조카가 쓴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이모 수고 많으셨어요. 이모는 여전히 예쁜 이모예요. 라고 쓰여 있었대요. 지연이는 그 카드를 보고 울었대요. 그동안 누구도 본인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들 당연하게 여기고 본인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조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대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래요. 그리고 바로 그 잠옷을 입어봤는데 입는 순간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꼈대요. 그동안 입고 있던 잠옷은 임신 중에 입던 헐렁한 거였어요. 편하긴 한데 모양이 안 나왔거든요. 거울 보면 그냥 피곤한 아줌마 같았어요. 그런데 새 잠옷은 달랐어요. 몸에 맞는 사이즈고 색상도 예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거울에 비친 본인이 훨씬 나아 보였대요. 수유복인데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감각적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새 잠옷 어때 물어봤는데 남편이 정말 예쁘다고 오랜만에 밝아 보인다고 했대요. 지연이는 그 잠옷 입고 셀카를 찍었어요. 출산 후 처음으로 본인 사진을 찍은 거였대요. 그동안은 거울도 보기 싫었는데 그날은 사진을 찍고 싶더래요. 찍어서 조카한테 보냈는데 조카가 너무 예쁘다고 역시 우리 이모라고 답장 보내줬대요. 그 순간 처음으로 예쁜 엄마가 된 것 같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됐다고 해서 여자로서의 나를 잃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나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드라이플라워는 침대 옆 테이블에 두고 매일 봤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두니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생화처럼 물 갈아줄 필요도 없고 향도 은은하게 오래가고 보기에도 예뻐서 좋았대요. 수유하면서 밤에 깨있을 때도 그 꽃다발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나도 이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구나.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이후로 지연이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대요. 아침에 잠옷 갈아입고 거울 보면서 오늘도 괜찮을 거야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생겼어요.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대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정서적 회복이에요. 내가 누군지 기억나게 해주는 작은 감성 선물 꼭 필요합니다. 수유 가능한 면 소재 잠옷은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켜요. 편하게 수유할 수 있으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엄마로서의 역할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요. 꽃 대신 드라이플라워 카드도 부담 없이 오래 간직할 수 있어요. 생화는 며칠 지나면 시들지만 드라이플라워는 몇 달이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 마음을 계속 느낄 수 있죠. 지연이는 지금 둘째가 돌진났는데 그때 받은 잠옷을 아직도 입고 있어요. 세탁을 많이 해서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한대요. 그 잠옷을 입으면 그때 그 마음이 생각나거든요.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낸 본인이 대견하고 조카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고 그런 감정들이 담겨있는 옷이에요. 드라이플라워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색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예쁘고 볼 때마다 그때를 떠올린대요. 산후 오른 생각보다 많은 산모들이 경험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의 감정 기복을 겪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호르몬이 급격히 변하고 수면이 부족하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그 시기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한데 주변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돼요. 큰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산모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출산 후엔 시간이 없어져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 거의 사라져요. 아침에 눈 뜨면 아기 돌보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다시 깨면 또 돌보고 그 사이사이에 집안일하고 밥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본인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아기 재워놓고 급하게 다녀와야 하고 밥도 제대로 앉아서 먹지 못하고 서서 먹거나 식은 밥을 먹게 돼요. 그 몇 분의 샤워 시간조차 유일한 휴식이고 숨 쉴 틈이죠. 그래서 바디스크럽이나 입욕제 같은 제품이 큰 선물이 돼요. 그 시간이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컵 마시며 쉬는 것조차 사치 같던 그때 향기로운 순간이 엄마에게 안식을 줘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본인만의 시간인가요? 제 친구 혜민이는 아기 자고 있을 때 몰래 라벤더 오일 샤워를 했대요.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혜민이는 원래 목욕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출산 전에는 주말마다 긴 목욕을 즐겼고 각종 입욕제며 바디 제품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출산 후엔 그런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처음 몇 주는 샤워 자체가 어려웠어요. 회음부 봉합 부위가 아직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고 체력도 없어서 샤워만 해도 녹초가 됐거든요. 조리원에서는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는 혼자 다 해야 하니까 샤워가 엄청난 일처럼 느껴졌대요. 게다가 아기가 언제 깰지 몰라서 항상 급하게 씻어야 했어요. 샴푸하고 린스하고 몸 씻는 것만으로도 10분 안에 끝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좋아하던 바디 제품들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쓰게 됐어요. 바디 스크럽은 문지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입욕제는 욕조에 물 받아서 담가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샤워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말이죠. 혜민이는 그게 너무 아쉬웠대요. 예전에 나는 어디 갔나 나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없다니 하면서 서글퍼졌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산후 선물을 보내줬어요. 몇 명이 모금해서 큰 선물 상자를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각종 바디 제품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라벤더 오일, 시트러스 바디워시, 유기농 바디 로션, 입욕제 세트, 부드러운 바디 타월까지 혜민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했대요. 거기에 친구들이 쓴 카드가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너를 위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우리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쓰여 있었어요. 혜민이는 그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뻤대요. 친구들이 본인을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몰라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샤워할 때 라벤더 오일을 써봤대요. 물 몇 방울만 떨어뜨렸는데 욕실이 향기로 가득 찼어요. 그 향을 맡으면서 샤워하는데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게 느껴졌대요. 평소엔 10분 안에 후다닥 씻고 나왔는데 그날은 조금 더 천천히 씻었어요. 향을 음미하면서 몸을 씻고 따뜻한 물줄기를 느끼면서 긴장을 풀고 그렇게 15분 정도 샤워를 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래요. 샤워 후에 바디 로션을 바르는데 그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출산 후엔 로션 바를 시간도 없어서 그냥 대충 물기만 닦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천천히 로션을 바르면서 내 몸을 돌봤어요. 그 경험 이후로 혜민이는 샤워 시간을 본인만의 의식으로 만들었어요. 매일 밤아기를 재운 후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샤워를 하는 게 하루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 짧은 15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었대요. 아기 울음소리도 집안일도 다른 걱정도 다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죠. 친구들이 보내준 입욕제는 주말에 썼어요. 평일엔 샤워만 해도 바쁘지만 주말엔 남편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1시간만 아기 봐달라고 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서 입욕제를 풀었어요. 물에 담그는 순간 출산 후 처음으로 온전히 쉬는 것 같았대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쌓였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욕조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때 다시 깨달았대요. 1시간 동안 목욕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고맙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제야 예전 혜민이 같다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오늘은 밝아 보인다고 했대요. 본인도 모르게 힘들었던 게 얼굴에 나타났나 봐요. 그 이후로 혜민이는 주 1회는 꼭 목욕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약속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아기를 맡기고 본인은 목욕을 한다고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남편이 당연한 거라고, 엄마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1시간의 휴식이 다음 한 주를 버티는 힘이 됐어요. 목욕하면서 재충전하고 나면 다시 아기를 돌보는 게 힘들지 않더래요. 엄마가 되는 건 온 마음을 주는 일이지만 나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는 선물이 참 고맙습니다. 라벤더, 시트러스 계열의 천연 오일이 긴장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되고 시트러스는 기분을 밝게 만들어줘요. 입욕제는 유기농 무첨가 제품으로 선택하면 피부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해요. 산후에는 피부가 예민하니까 화학 성분이 적은 제품이 좋거든요. 혜민이는 지금도 그때 받은 제품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친구들이 준 선물이 다 떨어지면 본인이 다시 사서 쓰고 있대요. 그만큼 샤워 시간이 소중해졌고 나를 돌보는 습관이 생긴 거죠. 이제 아기가 15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바쁘지만 그래도 하루에 15분만큼은 꼭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진대요. 그게 육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고 좋은 엄마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요. 산모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15분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바디 제품 하나로 그 시간이 더 특별해질 수 있고 그 특별한 시간이 산모를 지탱해줘요. 엄마로 살면서도 나를 잊지 않는 것, 그게 건강한 육아의 시작이에요. 출산 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고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산모의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시간을 같이 건너주는 선물,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모두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고 실제로 도움이 됐던 선물들이에요. 무릎 보호대와 허리 찜질팩으로 몸의 통증을 줄일 수 있었고, 손목걸이 수건과 예쁜 거즈로 조리원 생활이 편해졌고, 두피 샴푸와 마사지 브러쉬로 탈모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었고, 예쁜 잠옷과 드라이 플라워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라벤더 오일과 입욕제로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선물의 공통점은 뭘까요? 산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시기에 정말 필요한 걸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비싼 선물이 아니라 적절한 선물,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실용적인 선물, 그런 선물들이 산모한테는 가장 큰 힘이 돼요.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세요.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마음과 이해가 담긴 선물이 최고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하나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 누군가가 내일 수도 있잖아요.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선물들을 리스트에 적어두세요. 주변 분들께 힌트를 주셔도 좋고 본인이 미리 준비하셔도 좋아요. 산후조리가 편해지고 회복이 빨라지는 건 결국 본인한테 이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산모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산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낸 일은 기적이에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본인을 더 많이 돌봐주세요. 좋은 엄마가 되려면 먼저 건강한 내가 돼야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기용 출산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산모를 위한 선물을 다뤘다면 다음엔 아기를 위한 선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